어제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 중에 하나가 국방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보 문제, 그리고 특히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우리나라 최근에 뭐 지원을 어떤 물자 지원 이런 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됐잖아요. 이런 게 많이 다뤄진 날이었거든요. 어제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상임위 출석했고요. 국방부 차관이 등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55mm 포탄 같은 경우 며칠 분이 비축돼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분을 넘습니까? 뭐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르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31분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국어 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차관님, 법무부 장관님 답변하시는 거 봤죠? 법무부 장관요? 예. 국방부입니다. 답변 자체가 네. 의원님, 저는 국방부 차관이고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말씀드리기 저는 어려운 한마디를 물어봤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런 기시감이 드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만 명심하지 말고 실제 그러세요. 네. 대변인.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하고 국방부 신범철 차관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설전처럼 비춰졌어요. 뭘 우크라이나 건을 물어보는데 이거 좀 상황이 이거 누가 좀 너무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일단 그 포탄 비축분이 얼마가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확한 아마 날짜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국방부 신범철 차관 입장에서는 며칠이다 이렇게 딱 숫자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 정보가 결코 북한에 넘어가서 좋을 게 없잖아요. 군사 정보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말을 이렇게 돌리죠. 30일 기준으로 충족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의원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왜 똑부러지게 말을 못 하느냐, 예. 이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장윤석 기자. 네. 근데 법사위도 아닌데 또 한동훈 장관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마 태도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것 같죠. 한동훈, 그러니까 특히 야당 위원들은 한동훈 장관 기시감을 느낀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 상임위라는 데가 그 예.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인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신경전을 하는 것에 대한 대표 이미지가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예. 기동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시감이 든다. 특히 이제 발언을 하면서 신범철 차관이 이제 약간 웃음을 띠면서 하니까 예,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면 신범철 차관이 이제 30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 군수품 관리 훈령 34조에 따르면 60일치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 안에서 나중에 어쨌든 국방부 군수국장이 60일치가 맞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지금 국민들이 최근에 뭐 예. 사이렌 사태도 있었듯이 우리가 어쨌든 전시 이 상황이 됐을 때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예. 근데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보안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제안처럼 비공개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준비돼 있고 예비돼 있는지 상황 보고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이렇게 설전처럼 비춰진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물자 지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공식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별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살상용 무기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지원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상태에 됐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뭔가 건너갔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국방이나 군 입장에서는 이런 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은 그것을 계속 따져 묻는 상황. 그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야당의 대표와 국방부의 차관이 설전을 벌이고 갑자기 난데없이 한동훈 장관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 국방위에서는요, 글쎄요, 이거를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또 다른 장면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 맞죠? 참전 국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 국가 아닙니까? 6.25 당시에 그 참 뭐 이렇게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다. 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주던데요.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아니.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착각을 좀 잃었습니다. 정구택 변호사.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어이도 없고 약간 허망한 장면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본인이 잘못 알았어라 됐는데 이거 이채희 의원 왜 참전국 얘기까지 꺼낸 걸까요 이게? 아마 이제 지금 포탄 지원, 이제 무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뭐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느냐, 신태진 게 없는데 이 얘기하니까 그게 반박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이없는 얘기죠.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당시에는 그냥 아시겠지만 소련이니까 우크라이나를 거론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91년에 독립했기 때문에 6.25 때는 이미 이제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고 더 우려스러운 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연히 러시아가 침략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건 맞지만. 예. 2017년에 이제 영국에서 어떤 보고서가 있었냐면 전략 보고서에 당시에 사실은 북한이 ICBM 기술을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전략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해체가 된 이후에.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 된 이후에 그 기술. 그렇죠. 가지고 있던 사실은 그때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됐지만 예. ICBM 기술 같은 거는 우크라이나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북한으로 흘러가서 북한이 결국 갑자기 이제 기술력 확보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영국의 전략 보고서에 있던 거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우리와 뭐 수교는 맺었습니다만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6.25 때 뭐 참전해서 도와줬다라 한다 그러면 물론 뭐 우크라이나 그 당시에 거기에 속해 있던 분들이 뭐 소련에 얼마나 뭐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어쨌든 뭐 소련의 연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건 명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뭐 유일하게 여기 패널 분 중에서 의정 경험 있으시나요? 저 상임위 해보셨고요 옛날에. 근데요, 글쎄요, 뭔가 약간 뭐랄까요? 뭔가를 설명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런 게 말도 안 되는 틀린 내용을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예. 우크라이나 왜 지원하냐, 우리랑 상관도 없고 우리가 도움 요청할 일도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할지 안 할지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미 국방부에서 입장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갑자기 무슨 의원이 6.25 참전국이 나옵니까? 네, 근데 왜? 그래서 큰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채익 의원이 또 금방 사과를 했어요. 제가 잘못 착각을 했다. 예. 사과를 했는데 중간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저렇게까지 소리 지르면서 면박을 굉장히 줄 또 화를 필요가 내신 것 있나. 같기도 하고요, 또. 이미 저 영상이 나오면 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거든요. 이채익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응분엔 책임을 질 거고. 근데 상임위원장에서 저렇게까지 김병주 의원이 감정적으로 예. 상대 의원을 저렇게 무시하면서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나라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인데요. 예. 외교 관계가 우리가 꼭 신세를 앞으로 지을 것 같은 국가들하고만 잘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신세를 지을 일이 없을 국가들하고는 뭐 소원하고 적대적으로 지내고 그런 외교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찬 예. 전 대표는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이게 외교를 그렇게 단선적이고 단편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하는지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채익 의원의 해프닝과 그리고 예. 이해찬 대표의 그 외교 광고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한 강성 발언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민현주 의원 전 의원께서 설명하신 방식대로 만약에 이채익 의원이 아니 꼭 신세를 져야지만 돕습니까? 신세 그것만 따집니까? 라고 설명했었으면 별로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냥 허망하게 됐어요. 어이없고. 예, 장윤선 기자. 되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이채익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꽤 의정 활동을 오래 하신 예. 분인데 저런 어이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시에 최소한 이제 89년 이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의 상황을 기초 상식으로 다들 알고 있는 뭔가 거잖아요. 착각을 한 걸까요? 그 착각이라기보다 저는 정쟁에 골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anything but 민주당 민주당을 공격하고 뭐 이해찬 대표를 예, 공격해야 예.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회 상임위 이렇게 보면 최근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익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상대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의 의정 활동이 되다 보니까 예. 저런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요 상황이.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돼버렸습니다.